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왜 부탁을 거절하면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항상 불안해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그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에 잠도 설치고 나중엔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부탁을 거절하는 게 더 어려워지죠.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냥 참고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거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다르더라고요. 거절할 때 쓰는 말의 순서와 온도였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내일부터는 부탁을 거절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도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 이야기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지금은 어려운데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동네 슈퍼 앞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쌀을 들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운데 지금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혼자 천천히 갈게요. 다음에 집 앞까지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할게요. 그 말을 들은 이웃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하며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거절의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거절할 때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면 상대방의 거부감이 70%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문을 닫는 말보다 다음을 기약하는 말에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라는 말 속에는 거절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다음엔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에는 때가 있고 관계에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 여백을 남겨두면 상대방도 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2장. 제 마음은 그런데 상황이 안 되네요. 한 남성분이 직장 동료에게 주말에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과 약속이 잡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말은 가족 약속이 있어서 상황이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동료는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하며 이해했고 오히려 나중에 그분에게 먼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거절 메시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마음과 상황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며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결론보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 마음은 그런데 상황이 안 되네요 라는 표현은 내 마음과 현실을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인데 지금 처한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이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문장은 거절이 아니라 설명이 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길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거절 속에서도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3장. 고마운데 이건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한 여성분이 친구로부터 아이 학원 등록을 대신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학원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해줘서 고마운데 저는 학원 쪽을 잘 몰라서 제대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잘 아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친구는 그렇구나. 괜찮아 하며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의지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보다 훨씬 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거절을 개인적 거부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고마운데 이건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솔직함의 언어입니다. 못하는 걸 억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더 이롭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균형을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용기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진실해집니다. 4장. 부탁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남성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부탁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번엔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친구는 아니야, 괜찮아. 말해줘서 고마워하며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UCLA의 사회심리학 연구소는 거절 표현에서 감사의 단어가 포함될 경우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거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탁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은 거절 전에 먼저 감사를 표현합니다. 부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표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거절을 배려로 바꿔놓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는 온기가 있어야 하고 관계에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거절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면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배려가 됩니다. 5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 여유가 없어요. 한 여성분이 이웃에게 아이를 잠깐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본인도 병원 예약이 있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도 병원 가야 해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제가 괜찮을 때 도와드릴게요. 이웃은 아이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몸조리 잘하세요 하며 오히려 걱정해 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심리학 연구에서는 솔직함을 담은 거절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둘러 말하는 거절보다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절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 여유가 없어요라는 표현은 변명이 아니라 진실의 언어입니다. 내 상황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끌리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진실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관계가 깊어진다. 거절도 진실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까지가 거절해도 관계가 좋아지는 말 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 쓰면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절의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시죠. 6장. 바빠서 안 돼요. 차갑게 끊는 말. 한 남성분이 친구에게 주말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빠서 안 돼. 친구는 그 뒤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남성분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미 관계는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을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빠서 안 돼요는 가장 흔하게 쓰는 거절인데 가장 차갑게 들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유도 없고 미래의 가능성도 없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시간을 쓸 가치가 없구나 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정성이 없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바쁘더라도 한 문장만 더 붙이면 됩니다. 바빠서 안 되는데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차갑게 끊는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장.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요? 책망하는 말. 한 여성분이 직장 동료에게 업무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요? 본인이 하셔야죠. 동료는 그 이후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고 나중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MIT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때 비난의 뉘앙스가 포함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을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의 책망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요? 는 거절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부탁한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죄책감과 함께 다신 저 사람한테 부탁 안 해야 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관계를 살리고 날카로운 말은 관계를 죽인다. 거절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을 탓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8장.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책임 떠넘기는 말. 한 남성분이 친척에게 경조사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귀찮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친척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서운해했고 이후로 명절에도 서먹한 관계가 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절이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보다 책임을 떠넘김 당하는 것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는 가장 무책임한 거절입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완전히 외면하는구나 하며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거절할 때도 최소한의 책임은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직접은 못 도와드리는데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이해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탁을 거절해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말하기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제 마음은 그런데 상황이 안 되네요. 고마운데 이건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부탁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 여유가 없어요. 이 5가지 말은 거절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반대로 바빠서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같은 말들은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이해하고 차갑게 말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게 두려우셨다면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셨길 바랍니다. 거절도 배려가 될 수 있고 거절 속에서도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들을 내일부터 한 번씩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